잘해줄수록 멀어지고 덜 해줄수록 끌리는 이유.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줬다. 연락도 먼저 하고, 밥도 사고, 챙겨주고, 시간도 맞춰주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점점 멀어졌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더 잘해줘야 하나? 더 자주 연락해야 하나?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맞춰줬다. 그랬더니 더 멀어졌다. 나중에는 연락도 늦게 오고, 만나자는 말도 잘 안 하고, 뭔가 귀찮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그래서 반대로 해봤다. 연락을 줄였다. 내 할 일을 했다. 억지로 맞춰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거다. 열심히 하면 멀어지고 대충 하면 다가온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다. 그럼 나쁘게 굴어야 한다는 건가? 잘해줘봤자 손해라는 건가?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가?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걸 끝까지 들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관계에서 왜 그런 패턴이 반복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가 보일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잘해준 것 때문에 멀어진 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거다. 먼저 사람의 심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다. 갖고 싶다고 조르다가 막상 생기면 금방 시들해진다. 오래 기다렸다가 얻은 건 훨씬 오래 소중하게 간직한다. 관계도 똑같다. 상대가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잘해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다. 따뜻하고 고맙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당연해진다. 당연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가치가 내 눈에서 내려간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왜냐면 언제든 연락하면 와줄 것 같으니까. 언제든 잘해줄 것 같으니까. 그게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능이다. 희소성이 없어지면 가치가 떨어진다. 시장에서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상대가 넘쳐나게 잘해주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게 잘해주는 사람이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긴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애 초기에 가장 설레는 게 뭔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이다. 연락이 올까 안 올까?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닐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 불확실함이 두근거림을 만든다. 그런데 상대가 매일 먼저 연락하고 항상 시간을 맞춰주고 나를 좋아한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 그 긴장감이 사라진다. 긴장감이 사라지면 설렘도 사라진다. 설렘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생각하는 빈도가 줄어들면 보고 싶다는 감각도 줄어든다. 이게 잔인하지만 현실이다. 사람은 확정된 것보다 불확실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미 내 편인 사람보다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한테 더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덜 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다. 덜 해주는 사람은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함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다. 세 번째 이유는 자존감의 문제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자꾸 멀어지는 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한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하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나?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반대로 자기한테 약간 차갑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나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 걸까? 이 사람 기준에 내가 맞는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이 집착에 가까운 관심으로 발전한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현상과도 연결된다. 내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사람은 그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 잘해주는 사람은 내 기대대로 행동하니까 불일치가 없다. 덜 해주는 사람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불일치가 생긴다. 그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네 번째 이유는 쫓고 쫓기는 구도의 심리다. 관계에는 항상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이 있다. 그 차이가 클수록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이 명확해진다.
쫓는 사람은 점점 더 잘해주려 하고 쫓기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려 한다. 왜 그럴까?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계속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게 심리적인 공간 침범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개인 공간이라는 게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감정적인 공간도 있다. 누군가가 내 감정적인 공간을 너무 빠르게 채워오면 불편해지는 거다. 그래서 물러서는 거다. 반대로 상대가 물러서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쫓기던 사람이 다가오려 한다. 왜냐면 그 사람이 멀어지면서 감정적인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제 다가가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다. 이 구도가 반복되는 게 밀당이다. 밀당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공간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다. 5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싶어진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게 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내 기분이 따라가게 된다. 처음에는 그게 배려처럼 느껴진다. 근데 그게 지속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흐릿해진다. 상대 눈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독특한 구석이 있었거나 자기 세계가 확실한 사람이었거나 내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나 그런데 잘해주려다 보니까 그 색깔이 사라진다. 내 말에 다 동의하고 내가 하자는 거 다 하고 내 기분에 다 맞춰준다. 그러면 상대 눈에 그 사람이 점점 흐릿해진다. 매력이 사라지는 거다. 매력이라는 게 뭔가 나와 다른 무언가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세계, 나와 다른 에너지. 그게 있어야 끌린다. 그게 없어지면 끌릴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다. 좋아하면서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 좋아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 좋아하면서도 가끔은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생각해봐라.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갔다.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오면 나갔다. 자기 약속을 미루면서까지 시간을 맞췄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줬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연락이 와도 예전만큼 반가워하지 않았다. 만남이 예전만큼 설레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은 오늘 좀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어 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는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그 상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6번째 이유는 감사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잘해주는 게 당연해지면 감사함도 사라진다. 처음에 밥을 사줬을 때는 고마웠다. 그런데 매번 사주면 당연해진다. 어느 날 사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진다. 이게 관계에서 생기는 무서운 역전이다. 처음에 잘해줬을 때의 기준이 새로운 기본값이 되어버린다. 그 기본값 아래로 내려가면 실망이 되는 거다. 그 기본값을 유지하면 그냥 당연한 거다. 그 기본값을 올려야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다. 결국 잘해줄수록 기준이 올라가고 올라간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지쳐가고 지쳐가면서 관계가 망가지는 거다. 이게 잘해주다가 관계가 끝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7번째 이유는 존중의 문제다. 잘해주는 게 존중으로 느껴질 것 같지만 과하게 잘해주면 오히려 반대가 된다.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 해주는 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라는 태도다. 그게 좋은 의도에서 나온 거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내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느낌을 준다. 사람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그 저항이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다. 덜 해주는 사람은 반대다.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대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공간을 남겨둔다. 그게 오히려 상대의 주체성을 인정해주는 거다. 주체성을 인정받는다는 느낌. 내가 이 관계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 그게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거다. 8번째 이유는 두려움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잘해주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다.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두렵다. 그 두려움이 잘해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다.
잘해주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잘해주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근데 상대는 그 두려움을 감지한다.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에너지로 느껴진다.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매달리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에너지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면 내가 뭔가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그만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그 부담감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다. 반대로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 에너지가 없다. 그냥 편안하게 같이 있는 거다. 그 편안함이 오히려 더 끌리게 만든다. 9번째 이유는 욕망의 방향 때문이다. 사람은 밀어붙이는 것보다 당겨지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영업을 생각해봐라. 계속 사라고 설득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사기 싫어진다. 그런데 이거 솔직히 당신한테는 별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오히려 왜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궁금해진다. 관계도 똑같다. 계속 잘해주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건 사라고 설득하는 영업사원이랑 비슷하다. 상대는 어딘가 저항감이 생긴다. 덜 해주는 사람은 다르다. 나는 내 삶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다. 거기에 상대가 오히려 당겨지는 거다. 저 사람은 나 없어도 잘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역설적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이게 욕망의 방향이다. 밀면 밀리고 당기면 따라온다. 10번째 이유는 익숙함이 가져오는 착각 때문이다. 잘해주는 사람이 너무 자주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진다. 공기는 없으면 못 살지만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른다.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연락을 끊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없어지면 그리워진다는 현상이다. 헤어지고 나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같은 원리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해서 안 보이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덜 해주는 게 냉정한 게 아니다.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는 게 상대가 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다. 11번째 이유는 선택받는다는 느낌의 차이 때문이다. 항상 잘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선택받는다는 느낌이 사라진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원래 저런 사람인가 봐. 누구한테나 저렇게 하겠지. 나여서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평소에는 적당히 지내다가 어느 날 특별한 순간에 뭔가를 해주는 사람은 다르다. 그날 그 행동이 나여서 한 거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니까 저렇게 한 거구나. 그 선택받는 느낌이 호감을 만든다. 그 느낌이 설렘을 만든다. 그 느낌이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감각으로 이어진다. 매일 잘해주면 그 행동들이 배경이 된다. 가끔 잘해주면 그 행동들이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끌리는 사람이다. 그럼 나쁘게 굴어야 한다는 건가? 잘해주지 말라는 건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잘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 잘해주는 게 문제다. 두려움에서 잘해주는 게 문제다. 기대를 갖고 잘해주는 게 문제다. 진짜로 자기 자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잘해주는 사람은 달라 보인다. 그 사람은 잘해주면서도 자기 세계가 있다. 잘해주면서도 자기 생각이 있다. 잘해주면서도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다. 덜 해줘야 끌린다는 말은 나쁘게 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 자신이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한테 매달리지 않는다. 매달리지 않으니까 상대한테 공간을 준다. 공간이 생기니까 상대가 그 공간을 채우러 온다. 이게 이성이 따르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다. 잘해주다가 멀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다. 더 잘해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다. 멀어지는 걸 느끼는 순간 더 잘해주려고 한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빠르게 악화시킨다. 왜냐면 상대는 이미 그 사람의 에너지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함, 조급함, 매달리는 느낌.
그 에너지가 더 강해질수록 상대는 더 불편해진다. 더 빨리 도망가려 한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반대로 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멀어지는 사람을 잡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본능이 더 잘해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다. 이 본능을 이기는 게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근데 이길 수 있다. 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한다. 먼저 연락의 패턴을 바꿔봐라. 매일 먼저 연락하고 있다면 그 빈도를 줄여봐라. 상대가 연락해올 때 응하는 방식으로 바꿔봐라. 이게 관심 없는 척 하라는 게 아니다.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약속을 잡을 때도 바꿔봐라. 상대 시간에 무조건 맞추는 것보다 나도 이날 저날은 일이 있다고 말해봐라. 그게 나는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호다. 그 신호가 상대한테 내 시간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 그 다음으로 자기 삶에 집중해봐라. 취미를 만들어라. 하고 싶었던 걸 시작해라. 친구들을 만나라. 운동을 해라. 이게 단순히 바빠 보이려는 게 아니다. 진짜로 자기 삶이 풍요로워지면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 에너지가 상대한테도 느껴진다. 자기 삶이 재미있는 사람,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 나 없어도 잘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끌린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내려놔봐라. 잘해줬으니까 잘해줄 거라는 기대. 먼저 연락했으니까 먼저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 챙겨줬으니까 챙겨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상대가 그 무게를 느끼는 거다. 기대 없이 하는 행동은 다르다.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에너지가 가볍고 따뜻하다. 상대가 그 가벼움과 따뜻함을 느끼는 거다. 잘해줄수록 멀어지고 덜 해줄수록 끌리는 게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맞다, 억울하다. 진심이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게. 그런데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냥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다. 그걸 알고 나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도 나쁘게 구는 사람도 아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결국 오래 곁에 사람을 두고 진짜 관계를 만들어간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어떤 관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때 내가 너무 잘해줘서 멀어진 거구나. 그때 내가 더 여유 있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 자신을 좀 더 지켰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올라온다면 그 후회가 지금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잘해주는 것 자체를 멈추라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잘해주는 법을 배우라는 거다. 그게 결국 가장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게 결국 상대도 나도 지치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관계는 한쪽이 다 주고 한쪽이 다 받는 구조가 아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으로 서 있으면서 서로한테 자연스럽게 끌리는 구조여야 한다. 그 균형을 만드는 게 지금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거다. 잘해줄수록 멀어진다는 게 냉정한 세상의 법칙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이거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다. 그 사람이 알아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다. 그게 전부다.